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IRS가 국경 수비대와 국무부를 합한 것보다도 더욱더 비대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세수 확보를 위하여 오늘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라는 미명하에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약 8만 7천 명의 IRS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금 걷기 위하여 8만 7천 명을 더욱더 증가를 한다고 하면 이들의 기구가 국무부나 국경 수비대를 합한 것보다 더욱더 비대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국경을 수비하고 또는 외교정책과 내무행정을 관장하는 국무부보다도 세금 걷는 것이 더욱더 커졌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그간에 많은 국가의 몰락을 가져왔던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 징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 해드렸듯이 이들의 세수 확보의 타겟이 중산층이므로 미국의 중산층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요일인 8월 7일 오후 늦게 의회에서는 상원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법이 가부 동일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카말라 해리스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이름과 같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을 상대로 세수를 증폭시키고 약 8만 7천 명의 IRS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텍사스 상원의원인 크루즈와 여러 상원의원들이 민주당을 향하여 반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키며 더욱더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것이라고 하며 거기에 대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더 커지고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물가가 오름으로써 더욱더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의원이었지만은 온건파였던 웨스트 버지니아주 조 맨신과 아리조나주 시네마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서 그동안 가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에 걸려있던 이 법안을 최근에 척 슈머가 무슨 꼼수를 어떻게 하였는지 자기들 당원 2명을 포섭함으로써 50대 50이 됨으로써 부랴부랴 일요일인 오후 늦게 가결하여 통과시킨 것입니다. 기후법안으로 4,300억 달러가 있고 전체 패키지로는 7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세수 확보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낭설에 불과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평균 미국인들의 3% 내지 5%의 세수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민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이 민주당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칸사스 상원의원인 탕 카튼과 동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토지를 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중국 CCP, 즉 공산당 임원들이나 그 계열 회사들이 미국의 수많은 땅을 마구 사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군사기지 옆에 사서 그들이 군사기지 시설의 인프라를 혼란시키는 목적이 아니냐는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약 3,700만 에이크를 중국 CCP가 미국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당의 차원에서 농민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하여 수많은 농지를 사들이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군사적인 목적이고 그게 또한 5G 송전탑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친중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만을 중국에 붙여주기 위하여 낸시 펠로시가 의도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만을 지지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 같지만은 낸시 펠로시가 나온 이후에 중국의 대만 해협을 지금 봉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교역량이 줄고 모든 선박의 입출입이 금지되는 마당에 과연 그것이 대만을 도왔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에 민주당 상원으로 출마하고 있는 페들맨이라는 상원 후보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선거인 등록을 한 내용을 살펴보니 참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49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7만 불 주고 산 자기 여동생 집에 다락방에 귀가하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부모로부터 1년에 3만 불 내지 5만 4천 불까지 생활비를 받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미국인 사람들은 전형적인 민주당원이구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창출하거나 일을 하지 않고 기생하여 살아가는 인간들을 말할 때 전형적인 민주당원이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나이 50이 넘도록 돈 한 푼 벌어보지 않고 동생 집에 귀가하면서 늙으신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았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평균 연령 16세가 되면 집을 나와서 따로 생활하면서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시애틀의 소방관들의 보고서가 오늘 나와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소방관에 대한 폭행이 워낙 증가하여 소방관들이 행하고 있는 메디컬 서비스나 화재 진압 서비스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지금 시애틀 지역을 완전 장악함으로써 BLM, 안티파 등이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동해 소방관들까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질러놓은 방화를 왜 끄냐고 하면서까지 폭행을 행함으로써 많은 소방관들이 지금 일선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흉기나 막대기를 들고까지 소방관을 폭행함으로써 소방행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소방관 참 극한 직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팍스뉴스의 터 칼슨이 론 디산티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조지 소로스와 싸우고 있는 론 디산티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플로리다에서 지금 조지 소로스 키즈로 속하는 템파 플로리다 지역의 주검사장을 해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론 디산티는 좌파 성향의 검사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주법을 사용한 최초의 미국 주지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락 스타디움에 오른 론 디산티의 지지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쩌면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선에서 가장 큰 적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터 칼슨은 앤드류 워런을 해임한 사건을 그 예로 꼽고 있습니다. 묻지마 방연식으로 보석을 허가해버리는 이러한 썩어빠진 검사장을 해임한 최초의 주지사이므로 론 디산티가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의 5명 중에 1명은 조지 소로스가 후원하고 있는 검사가 지배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중에 약 7천만 명이 조지 소로스가 관장하고 있는 검사들이 일하고 있는 관할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니 미국의 법치가 엉망이 될 수밖에요. 다음 소식입니다. 폴 펠로시 때문에 낸시 펠로시가 무지무지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인 폴 펠로시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낸시 펠로시가 아시아를 방문 중에 그의 아들인 폴 펠로시 주니어를 대동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집행으로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의회 전용기를 사용하였는데 그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아빠 챈스를 썼지만은 폴 펠로시 주니어는 아마도 엄마 챈스를 쓸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썩은 민주당 의원들의 고위직들은 대부분 해외를 순방할 때 본인들이 돈을 챙기기가 좀 그렇다 하면 꼭 일가 친척을 대동하고 갑니다. 그리하여 방문국의 여러가지 이권에 개입하여 미국 돈을 보내고 돈 세탁까지 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펠로시한테 돈 좀 안 뜯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엄마 챈스를 쓰고 싶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난감한 사건을 하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육군 수의사가 18개월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을 학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군수장비를 훔쳐나와서 그것을 이베이에 팔다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수의사면 열심히 군경과 군인 가족들의 동물들을 치료하여 줘야 하는데 엉뚱하게 군수청에 있으면서 군수물자를 훔쳐와서 이베이를 통하여 판매 수익을 챙기다가 걸린 것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모두 다 같이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낙태가 성경에 있는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알 샤프턴 목사 때문에 기독교계가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꾼적인 목사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막 나가는 것은 지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한때는 아멘은 남자를 뜻한다고 하여 아멘 앤 워먼이라고 했듯이 전대미문에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미국에서 우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 샤프턴 목사는 성경은 선택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성경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